예, 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많이 오시지 않을까봐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또 제 발표 세션이 좀 늦어가지고 다 가실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남아주셔서 저희 끝나고 마지막 경품이 좀 비싼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SK 주식회사에서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고진원 수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안정적인 백업 솔루션 사례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참 길죠? 예, 이 제목에서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SK 클라우드제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만이 아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오늘 얘기할 클라우드제 서비스에는 큰 규모 빅데이터의 백업 솔루션을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있구나 라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담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조금 쉽게 풀이하고자 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크, RISK. 예, 저는 처음부터 SK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뼛속까지 저는 SK인이라는 거죠. 자, 리스크는 danger, 그러니까 위험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실이 자본이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잠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리스크를 수용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10대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가능성 측면과 영향력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리스크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관심 있게 본 두 가지 리스크는 자연재해와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 피해액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자연재해는 최근 5년 평균 1,80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걸친 그런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좀 볼까요? 최근 5년 평균 87,00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 뭐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보시면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재해, 사고, 위협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지진입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 3.0 이상이면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5.0 규모 이상의 지진이 정말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죠. 다음은 사고에 해당하는 화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 삼성 SDS 과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서버 20대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른 복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재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당면한 북핵 위협입니다. 올해는 남북한 화해 무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치 않을 수도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 미사일 위협의 EMP 공격으로 실제 우리 금융권에서 국내에 있는 데이터 유실로 인해서 해외에 백업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까지 실제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듯 지진과 화재, 그리고 각종 재난 등으로 데이터 유실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대응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한번 볼까요? 작년 6월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랜섬웨어로 인해서 크게 데이터가 감염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낫페티아라고 하는 변종 랜섬웨어가 파일과 컴퓨터의 부트마스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또 네트워크까지 감염을 시켜서 전 세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됐죠. 이에 따른 피해 사례를 좀 볼까요? 미국의 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머크에 대한 이메일 시스템이 마비가 됐고요. 덴마크의 해운회사인 머스크에서 프로세스 장애로 인해서 출하량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페덱스 운송 작업 대부분이 중단돼서 약 3억 달러의 손해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국내 웹 호스팅 업체 나야나, 이름이 좀 특이하죠. 나야나라는 회사가 이날 오늘 밤에 주인공이 돼서 고객사에 5,000개의 데이터가 유실돼서 13억 달러 13억의 해커와 데이터 복구가 합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면 비용 손실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업 가치와 신뢰도까지도 크게 하락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재해로 인한 데이터 유실과 그리고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감염, 이로 인한 데이터 유실,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업 시스템은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백업 시스템은 데이터 소산까지도 고려를 한 백업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데이터 소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도 지진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국내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데이터 분산 저장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분산 저장을 할 때는 이런 보안과 안정성, 비용 측면에서도 최적의 소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기반으로 실제 구축한 사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공유인데요. 실제적으로 A사가 백업 시스템을 고도화했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 10년 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백업 장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는 최소한의 백업을 구축을 했었죠. 그냥 일반 테이프 백업 장비로 중요 시스템을 위주로 해서 백업을 적용했고요. 11년도 농협 해킹 사고를 계기로 해서 두 번째 백업 장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는 DR을 좀 해보겠다는 취지로 백업 장비를 도입했는데, 이때도 백업 대상에 대해서는 OS와 일부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만 구축을 했습니다. 자, 2013년도 SDS 과천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세 번째 백업 장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는 전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받고자 했지만 비용과 성능으로 인해서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만 백업을 받았고요. 이번 2017년 랜섬웨어와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대용량 데이터 백업, 그러니까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거기에다가 소산까지 고려해서 데이터 백업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축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객 데이터 센터에 이와 같이 백업 마스터 어플라이언스를 놓고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중복 제거된 백업을 받게 됩니다.
이 중복 제거된 백업을 SK 클라우드젯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으로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 저장을 시킬 때 중복 제거된 데이터 백업과 리커버리를 위해서 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장비를 놓게 됐는데요. 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클라우드 사이드에 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외부 장비를 갖다 놓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판교 코로케이션 존에 외부 장비인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놓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백업 마스터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의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없으면 고객사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젯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옮기지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장비가 없어도 데이터는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를 줄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축소된 데이터를 저장시킴으로 인해서 비용을 급격하게 절감시킬 수 있는 거죠. 실제 고객사의 데이터를 이번에 구축한 결과를 보면 쉐어포인트를 132테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초 백업을 받았을 때 92테라로 중복 제거가 됐습니다. 약 30%의 중복 제거가 됐는데 쉐어포인트의 특성상 중복 제거가 좀 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EIP DB 같은 경우에는 26테라가 10테라가 돼서 한 60% 정도. 그리고 VMDK라고 하는 것은 VM웨어에 스냅샷을 뜬 데이터인데요. 이는 한 70%의 중복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90% 정도의 중복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첫 번째 백업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흐름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백업을 받게 됐을 때는 급격하게 백업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132테라가 2차부터는 5테라가 됩니다. 그리고 26테라의 EIP DB 데이터는 0.5테라로 급격하게 줄게 되고요. 이 줄어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젯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저장하여 소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클라우드젯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액세스 레이어가 있고요. 슬라이스 스토어 레이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레이어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각각은 서버이고요. 액세스 레이어에는 데이터를 저장시키지 않고 암호화시키고 데이터를 슬라이싱 시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스토어 레이어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시키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스 스토어는 말 그대로 슬라이스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액세스 레이어로 와서 이게 슬라이스 돼서 저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데이터 소스가 레이어를 통해서 슬라이스 레이어로 이렇게 분산 저장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데이터 라이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 10메가짜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메가를요, 액세서에서 이렇게 암호화시켜서 4메가 단위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4메가 단위로 이 쪼개진 이 데이터를 암호화시킨 후에 7조각으로 슬라이싱을 시킵니다. 이 슬라이싱 시킨 7조각을 리던던트 데이터로 5조각을 더 붙여서 12조각을 만들게 되죠. 이 12조각의 데이터를 각각의 사이트에 있는 각각의 서버로 분산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해서 분산 저장을 시키는 게
저희 데이터 라이팅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아키텍처의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리딩하는 방법을 볼까요? 리딩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반대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할 부분은 가장 빠른 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옵니다. 7조각만 가지고 오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데요. 가장 근처에 있는 빠른 데이터 7조각을 가져와서 다시 복원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각 사이트에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의 서버에 5개의 서버가 장애가 난다 하더라도 7개의 서버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는 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려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사이트 1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사고가 아니어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때도 나머지 서버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데이터는 복원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슬라이싱 되어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저장되는 곳을 로케이션별로 보면은 서울과 홍콩과 도쿄로 나누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복원해서 복호화돼서 살릴 수 있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지역적인 장애, 서울이 지역적인 장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역적 보안 침해, 서울 쪽에 접속이 불가하더라도 도쿄나 홍콩을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 가능하고요. 데이터가 그대로 떠서 단순 카피가 아닌 암호화된 방법으로 분산 저장된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A사, M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사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서 다른 사이트에 DR을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70테라를 1년간 저장하게 될 때, 그리고 홍콩 쪽에 데이터를 복제하게 될 때, 이때 비용이 이런 단가를 적용하게 됐을 때 1년 12개월로 하면 21,000불, 홍콩 쪽에도 21,000불, 그리고 데이터를 분기당 한 번씩 저장하게 됐을 때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서 64,400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클라우드젯 크로스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를 스탠다드 단가를 적용했을 때 70테라 1년 28,000불이 나오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28,000불로 비용이 산정되게 됩니다. 약 2분의 1보다 조금 덜한 그 비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속도를 한번 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테스트한 게 아니고요. 고객사에서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5사인데요. 그 라이센스 어드밴티지 때문에 5사의 오브젝트 스토리를 좀 쓰려고 고려를 했던 그런 고객사인데 저희 거하고 직접 고객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공유를 해준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10메가부터 5기가까지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수록 데이터 속도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오브젝트 스토리의 내용으로 보면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는 해외로 다 소산 저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오퍼링 타입은 여기 말씀드린 크로스 리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판교 안에서 저희 판교센터 안에서 분산 저장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싱글 리전으로 되는데
비교해 보시면 가격 단가가 좀 더 싸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퍼링 타입으로 보면 스탠다드와 볼트와 콜드 볼트와 플렉스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네 가지 종류가 속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과금 방식의 차이입니다. 고객이 어떤 오퍼링 타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넣고 자주 꺼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쪽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좀 큰 데이터인데 자주 안 꺼내봐도 되겠다라고 하면 콜드 볼트를 사용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고객의 데이터 유형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플렉스를 사용하시면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위치하고 있는 POD 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크로스 리전에 대해서는 미주와 유럽과 아시아 이렇게 크게 세 군데에 걸쳐서 나눠져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산호세, 달라스, 워싱턴에 미주의 크로스 리전 위치하고 있고,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쪽에 유럽 쪽에 크로스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서울, 도쿄 이렇게 세 군데 저희 크로스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크로스 리전은 싱글 리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노란색 부분들이 싱글 리전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POD 센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백업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좀 공유할 마지막 장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제 대학원 은사님께서 책을 작년에 내셨는데,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그 DT에 있는 그 아이템들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 풀이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게 책을 봐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주는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이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AI와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IoT, 핀텍, VR, 클라우드 이 각각에 대해서 신세계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써봤는데요. 보실까요? AI는 지식의 신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는 지혜의 신세계. 자, 로봇은 업, 자율주행은 휴식, IoT는 소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핀테크는 돈이죠. VR은 꿈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가시나요? 자, 제가 몸담고 있는 마지막 클라우드는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소유입니다. 소유의 신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이 가고, 이것을 저는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요. 공유. 클라우드 IaaS는 인프라 공유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공유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맺은 말은 조금 거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제가 저희 팀에서 아재 개그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놀림을 좀 받는데요. 이 공유를 마지막 도깨비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은 야유가 좀 많이 나오겠죠. 공유는요, 저희 그 오전 시간에 데니스 통 교수님께서도 사회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SK가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해서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라는 말이 중심에 내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SK는 사회적 공유 가치 실현을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사회를 위해서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